자, 여기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읽어보면 recently, dyad systems can induce an efficient single fusion process through a charge transfer intermediate. 이게 점이 빠졌네요. 자, 점은 있다고 치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영어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어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뜻이 이상하죠. 뜻이 왜 이상한지 잘 감이 안 온다면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Recently, the plus and minus charges attract each other. 이것도 영어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리가 없죠.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해지죠. 왜 그럴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진리에 가까운 그런 팩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recently를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뜻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서로 당긴다는 게 서로 끌어당긴다는 게 recently 그렇다. 그런 뜻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웃기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이 dyad systems can induce an efficient single fusion proc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dyad 시스템이 efficient single fusion process를 induce 할 수 있다는 게 recently 그러냐? 그럼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최근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뜻이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recently를 아마 이 학생이 이렇게 쓴 이유는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recently it has been known that year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that year가 dyad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게 recently 알게 되었다, 발견되었다. 뭐 recently found, known도 있고 found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recently it has been known, has been found that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그 사실을 recently 누가 발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좀 덜 어색하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건 아주 오래전에 발견됐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a recent study reported that 이하로 해서 that the plus and minus charges attract each other. 그런 식으로 하면 덜 어색하죠. 물론 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recent study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recent study reported that 이후에 dyad systems can induce 이런 식으로 쓰면 아무런 어색함이 없죠. 여기 문장을 보면 we will go back to the consideration of assigning time constants o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이게 지금 디스커션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장을 발췌한 건데 그러니까 we will go back to consideration 이렇게 하는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는 뭐 이런 말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논문 내에서 we will go back to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만들려면 여기를 return to the consideration of 이렇게 하면 조금 낫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이하를 지금 카피를 안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 타임 컨스탄트를 어떻게 어사인 할 건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보면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 언급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e will이 아니라 사실은 we now죠. We now return to the consideration of assigning time constants. 그나마 이렇게 바꾸면 좀 나은데 자 여기 return to the consideration of assigning time constant라는 게 자, 지금부터 이 assigning time constant에 대해서 consider 하겠다는 얘기죠. consideration에 또 return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we now consider 다 지우고 we now consider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는 the issue of assigning time constant of 이렇게 되는 거죠. 이 time constant를 assign 하는 그 issue를 지금 consider 하겠다.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뜻.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여기 이 문장도 디스커션 일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읽어보면 뜻이 The monomer of this mutant can be regarded as a monomeric receptor protein such as kinase and cytokine. 그러니까 이 뮤턴트의 모노머는 이런 것과 같은 모노메릭 리셉터 프로틴으로 regard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which 여기 이제 계속적인 공법인데 which 그러니까 이 앞에를 말하는 거죠. 이 단백질들 키토신 and kinase and cytokine have been conducted using many spectroscopic studies. 많은 스펙트로스코픽 스터디를 이용해서 conducted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스터디를 이용해서 컨덕트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일단은 바꾸려면 많은 스터디들에서 컨덕트 있다 해야 되겠죠. 일단 이 부분만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have been conducted의 주어가 뭐죠? 이 kinase and cytokin이죠. 그런데 이 단백질을 컨덕트 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만 보면 뭐 틀렸다 할 수 있지만 용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컨덕트 하면 어떤 태스크를 컨덕트 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태스크로 생각하고 이거를 컨덕트 했다라고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는 할 수 있겠죠. 꼭 그런 시츄에이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 스터디들에서 이게 연구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굳이 바꾸려면 studied in many spectroscopic studies. studied in studies 하면 좀 이상한데, 아마 이거를 보면 원래 이 저자가 의도했던 그런 using many spectroscopic tools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런 스터디들에서 their time dependent behaviors were observed.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time dependent behaviors가 observed 돼 있으니까 similarly, 그래서 비슷하게 it is plausible that mutant monomer,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undergoes the time dependent change by photoexcitation. 그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고, 이 논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의 대화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요만큼을 여기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을 여기로. 그러니까 whose time dependent behaviors가 study 됐었죠. 아니면 여기 were observed 있냐? 그러니까 were observed까지 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다 합칠 수 있겠죠. in 유징 없어야 되고요. in many spectroscopic studies 하면 되겠죠. 여기는 thus similarly it is plausible that mutant monomer undergoes the time dependent change. 좀 이상하네요. 그냥 time dependent change upon photoexcitation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뭐 칸 마치고 so similarly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문장이 기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매뉴스크립트를 고치다 보면 문법은 맞는데 어색한 문장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장에서 좀 많이 단순화를 시킨 건데, 일단 여기를 읽어보면 문법적으로는 크게 틀린 것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뜻이 어색하다는 거죠. 여기 읽어보면 the resultant data was scaled to absolute scale. 거기까지 문제가 없죠. via multiplying the scale factor obtained by comparing the data at 295 Kelvin to that measured at KSRF.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어떤 데이터를 결국 absolute scale로 스케일했다. 어떻게 했냐? via multiplying scale factor. 어떤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스케일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스케일 팩터가 obtained by comparing the data at 295 Kelvin.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 KSRF라는 곳에서 얻었던 이 데이터, measured 된 이 데이터에다가 비교를 해서 얻어낸 어떤 스케일 팩터다. 이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칸마 비치가 있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죠. 저기 앞에 있는 이 that measured at KSRF가 뭐냐? has been already scaled to an absolute scale in our previous study. 우리 이전 연구에서 이미 absolute scale로 이미 된 그 데이터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 스케일 되는 이 시점이 언제죠?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이 있으면 이게 현재고, 지금 이게 현재예요. 그럼 이제 이게 과거죠. were scaled. 근데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 비교를 했죠? that measured the KSRF. 근데 이게 has been already scaled. 그러니까 has been scaled면 지금 이런 시점이잖아요. has been scaled. 자, 이거를 어디에다 비교를 하려면 이미 스케일이 돼 있어야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시점에는 이미 스케일이 돼 있었어야죠. 그러려면 had been scaled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had been scaled 해야 되죠. had been scaled. 즉,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이 has been scaled가 아니라 had been scaled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더라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스케일을 할 때 어딘가에 스케일을 하려면 이미 스케일 돼 있어야 된다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 has가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알고 있다 보면 이상한 걸 바로 눈치챌 수가 있죠.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CJ 문제에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CJ까지 다 고려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더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자기가 문장을 작성할 때 이런 CJ, 이런 시간의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문을 한번 보면
the CH distance was tracked up to 5.5 angstrom.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5.5 angstrom까지 이 distance가 뭐 어떻게 변하는지, 뭐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트랙했다. 그죠? 근데 and beyond this distance, 그러니까 5.5 angstrom 이상이 되면, 그래서 뭐 여기 5.5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넘어서서는 the dissociating vibrational mode was too weak to be captured by the current experimental sensitivity. 지금 현재의 sensitivity로는 캡처하기에는 너무 weak하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dissociating이란 말을 하는 걸 봐서 뭔가 C와 H 사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한 1.5 앵스트롬이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좀 점점 늘어났다가 더 늘어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5.5 앵스트롬 이상이 되면 이 모드를 디텍트 못하겠다.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그래서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dissociating vibration mode라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학생이 이걸 쓸 때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vibrational mode for dissociating molecule이겠죠. 이걸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걸 뜻했겠죠. dissociating 하고 있는 몰레큘.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오케이요. 그죠? 그리고 또 vibration mode for dissociating molecule, 이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순간 어떤 뜻이 되냐면은 바이브레이션 모드라는 게 디소시에이팅 된다는 거죠.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라는 거는 디소시에이팅 될 수가 없는 어떤 모드죠. 모드가 디소시에이팅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된다. 그래서 영어 문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나면 디소시에이팅 모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만큼을 지우고 The vibration mode for the dissociating molecule was too weak to be captured by the current experimental sensitivity.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 학생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즉 어떤 이퀘이션이 있고 이제 보통 그 밑에 이퀘이션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이 식을 보면 뭐 large f가 있고 small f가 있고 뭐 n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f는 corresponds to the integrated area of each band. 그 다음에 이 small f는 the absorbance. 이까지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the refractive index of solvent is 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왜냐면은 이 식에 있는 거는 n이잖아요. n. 그러면 당연히 n은 이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n is the refractive index of the solvent.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어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f는 뭐고 이 small f는 뭐고 얘는 뭐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안 쓰고 거꾸로 또 refractive index of solvent is n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n이 소문자로 시작된다는 게 문제죠. 이 문장이 굉장히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그냥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컴마를 찍고 이 f를 설명하고 그 다음 small f를 설명하고 그 다음 컴마 찍고 and n is the refractive index of solvent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식에 이 세 가지 심볼이 있는데 그 심볼을 차례대로 첫 번째 심볼은 이거고 두 번째 심볼은 이거고 and 세 번째 심볼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소한 건데 그 어떤 이유에 쓰든지 이 n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답을 먼저 말해주고 답 equal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색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 예문에서는 뭐가 좀 어색할까요? 우선 이거는 이쪽 분야를 알아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트리플 하모닉 제너레이션 이런 말 쓰지 않죠. 이건 이제 third harmonic generation이라고 써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트리플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약으로 쓰면 트리플로 써도 T고 third로 써도 T니까. 여하튼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문장이 학생들이 작성한 매너스크립트에서 꽤 자주 나타나는데 그냥 영어로 읽으면 뭐 영어 자체는 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문법이나 이런 데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결국 어떤 기기, 여기서는 레이저인데 레이저로부터의 어떤 아웃풋, 레이저 아웃풋이 변화되었다는 건데 뭐로 변화되었죠? 267나노미터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267나노미터라는 거는 이거는 웨이브랭스잖아요. 이 아웃풋이라는 거는 어떤 웨이브랭스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지닌 어떤 다른 성질의 것인데 그게 웨이브랭스로 변환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 철학적인 코멘트다. 특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웃풋이라는 거를, 아웃풋이라는 이런 성질의 것을
파장이라는 성질의 것으로 웨이브랭스로 바꿔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철학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레이저의 읽어보면 여기 800나노미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장을 가진 이 아웃풋을 267이라는 파장을 가진 어떤 펄스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변환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면 최대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고치려고 생각을 하면 the fundamental laser output, output이라기보다는 사실은 pulses를 말하겠죠. pulses. output이라고 써도 됩니다. from a tie sapphire laser. 근데 이 800이라는 게 뭐를 꾸미고 싶은 거죠? 레이저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아웃풋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아웃풋을 꾸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 뒤에다 놓을 게 아니라 the fundamental laser pulses with a wavelength of 800 nanometer was changed to the pulses with a wavelength of 200, 이만큼을 지우고 267 nanometer by third harmonic generatio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pulses가 pulses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변환시켰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장만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pulses가 pulses로 바뀌었기 때문에 change보다는 어감이 converted가 낫겠어. converted. 변환되었다. 물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The wavelength, 그러니까 800나노미터죠. of the fundamental output put from a tie sapphire laser was converted or changed to, 여전히 여기도 change보다는 convert가 나겠어요. converted to, 이때는 이 웨이브랭스니까 이때는 이 뒤로 써도 되죠. 그대로 267나노미터로 써도 되죠. 웨이브랭스가 웨이브랭스로 바뀌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by third harmonic generation. 이렇게. 이 경우에는 웨이브랭스가 웨이브랭스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종류의 문장, 즉 영어 문법 자체는 괜찮은데 뜻을 생각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질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마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어떤 과일이 있는데 과일을 마치 동물로 바꿔버리는, 완전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혹은 어떤 개념을 어떤 물체로 바꾼다든지, 여하튼 서로 바꿀 수 없는, 적어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과학적 의미에서 바꿀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을 서로 바꿔버린다, 변환시켰다, 이런 종류의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혹은 꼭 이런 converted 뿐만 아니라 뭐 is, A is B인데 이 A와 B가 서로 같은 종류의 성질일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레이저 펄스인데 B는 파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는 파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문장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콩글리시적으로 한국말을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다 해서 써다 보면 이게 틀린 줄 모르고 이렇게 적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뜻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문에서는 뭐가 이상할까요? 여기서 문법이 틀렸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 주어는 femtosecond laser pulses with the center wavelength of 800 nanometer from a tie sapphire regenerative amplifier. 그러니까 이까지가 주어죠. 쭉 긴데 다 꾸미는 말이고, 여하튼 주어는 femtosecond laser pulses. 근데 그게 were converted to 200 femtosecond pulses with wavelength of 267 nanometer. 이까지 나온 문제 없죠. by third harmonic generation. 이까지 나온 문제 없죠. 그러니까 또 파장을 가지는 800 파장이 267 파장을 가지는 200 femtosecond pulses로 변환되었다. 이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꼭 굳이 문법에서 문제를 찾자면 이게 복수인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and used as a pump pulse죠. 그러니까 여기는 pulses인데 펌프 펄스로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어색하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굳이 고치려면 used as pump pulses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복수로.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의미적으로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처음에 어떤 펄스가 있는데 이게 800나노미터예요. 파장이, 웨이브랭스가. 근데 이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뭐 third harmonic generation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다른 펄스로 바꿨는데 그거의 파장이 얼마죠? 267나노미터죠.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는데 이 바꾼 거를 펌프 펄스로 사용했겠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바꿨겠죠. 그래서 이거를 펌프 펄스로 사용했다는 건데, 근데 문법적으로는 지금 뭐를 펌프 펄스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를 펌프 펄스로 사용했다고 좀 적혀있죠. 이게 주어니까 이게 이걸 변환되었는데 이게 여전히 주어니까 이게 펌프 펄스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그거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원래 전하려는 뜻으로 하려면 여기서 and 어떻게 되죠? the resulting process
resulting pulses 하면 어떤 걸 뜻하죠? 200 femtosecond pulses with the wavelength of 267 나노미터를 말하겠죠. were used as pump pulses.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문장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여기 점을 찍고 end 없애고 그냥 the resulting pulses were used as pump pulses 이렇게 써야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이게 문법은 맞는데 의미가 틀린 경우입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문장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acknowledgement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장이죠. 여기 이 문장에서 뭐가 좀 이상할까요? We thank John Roberts, Silverio, and Tony Edward for constructing experimental condi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뭐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 constructing experimental conditions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실험 조건을 construct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이상한 건데 한국말로는 어떤 실험 조건을 잘 잡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려면 construct condition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their assistance in optimizing 그러니까 constructing 대신 예를 들어서 이렇게 for their assistance in optimizing experimental conditions 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쓰려면 그냥 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for their experimental assistance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죠. 오늘 아주 간단한 걸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읽었을 때 constructing experimental conditions 이런 부분들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바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영어 논문을 많이 읽고 해야 되겠죠. 혹은 여하튼 그때그때 각계 격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영어 문장을 많이 읽어서 이런 문장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든지 아니면 이런 걸 지적받을 때마다 아 이건 좀 이상한 문장이구나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construct conditions 한다는 게 좀 이상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nce the reported crystal structure in which the helix bending occurred was used as a template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면 뭐 딱히 문법이 틀렸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여기 더 헬릭스 밴딩이 더는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꼿꼿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굽어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굽어진 사람한테서 이 등이 굽어졌다는 이 현상이 지금 이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이 구조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근데 거기에서 헬릭스 밴딩이라는 게 occurred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는 거죠. 이 글을 쓴 학생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 크리스탈 구조를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굽어져 있다, 헬릭스가 굽어져 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occur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occur라는 걸 이렇게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원래 의도했던 걸 가장 잘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냥 이 구조가 which 여기에 has the feature of helix bending 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helix bending이라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구조 그게 바로 이 학생이 원하는 그게 바로 이 학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죠. 즉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등이 굽어져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미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이 영어라는 이 특수한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단어를 선택함으로 해서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has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has 대신에 shows 할 수도 있죠. 혹은 exhibits 여기서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